범띠, 굴러 들어온 복, 이것 때문에 스스로 차버리는 실수주의. 범띠는 갑인생, 병인생, 무인생, 경인생, 임인생이 있는데요. 자, 이게 꼭 생년뿐만이 아니고 생일에 갑인일날 태어난, 그 다음에 병인일, 무인일, 경인일, 임인일, 이렇게 호랑이띠죠. 호랑이띠 날에 태어나신 분들 사주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8년생, 86년생, 74년생, 62년생, 50년생, 38년생 이러는데요. 이것은 이제 생년이고 날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주분석과 인체반응 성명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세훈입니다. 오늘은 범띠 중에서 갑인의 특성과 올해 운세를 알아보고 주의해야 할 달과 어떤 사람을 주의해야 대박이 나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운세를 알아봅니다. 우리 속담에 맛있는 죽 줘서 개 준다는 말이 있고 길 닦아 나오니 개가 먼저 지나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리 크게 대박이 나도 지키지 못하는 재물은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일과 어떤 사주를 조심해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주 분석하는 방법은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의 구분과 용신과 기신을 정하여 재물운에 대하여 오행의 원리에 의해 해설합니다. 이번에는 갑인생, 즉 갑인일에 태어난 분들의 이 범띠날이죠. 그 특성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로또 평생번호 만드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미래는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행재운과 재물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어떤 인연이 좋은 호연이고 흉한 악연인지 여러분이 사주에서 말해주는 미래 예언적 내용을 재미있게 꾸며드리고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자연사랑 장명교실에서 제공해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당첨의 꿈이 가까워집니다. 이번 주에도 대박의 꿈 이루어지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빕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다가 본인의 건강, 재물, 배우자, 직업운이 궁금하시면 바로 아래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안내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연사랑 장명교실 010-3925-3656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본인의 간지를 알기 위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만세력을 검색해서 생년월일을 적어 확인을 누르시면 사주 원국이 나옵니다. 요즘에 참 좋아졌죠. 검색하시면 됩니다. 만세력 치시고 검색하시면은 만세력이 나오면은 생년월일을 거기에 적어서 확인 누르시면은 이런 이 원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갑인일에 이제 옮기는 원국인데요. 갑인일 중에서도 신약인가 신강인가 이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구분을 해야 되고, 용신 같은 경우에도 용신은 이제 나를 돕는 기운이고 기신은 이 용신이 꺼려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신과 기신을 꼭 알아둬야 만이 사주의 분석 요소가 이제 전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갑인일 74년생이네요. 그 갑인년은 이제 74년생이죠. 갑인일은 또 이렇게 그 날짜마다 이렇게 다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이런 그 에너지를 할 때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갑인일이라고 이제 나오죠. 여기 경인이라고 여기는 이제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주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년월일을 치게 되면은 이런 이제 만세력의 즉 천간과 지간, 지지 이 기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8개의 글씨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요. 이민, 병호, 이민, 을사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또 다른 이 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12운성, 뭐 12신살, 뭐 10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더 세분화된 이 사주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흘러가는 운, 대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흘러가는 운이 있는데, 오늘이 지금 8일이죠. 5월 8일. 지금 이제 오후 이제 2시 1분 정도 이제 되어가는 그런 이제 시간인데, 여기에 이제 시까지 이제 붙이게 되면은 사주가 다 완벽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날이 이 기운이 지금 들어와 있는가 이렇게 볼 때 이제 병지는 이 기운은 화기운입니다. 병은 화기운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토는 지는 토기운이죠. 그래서 이 화 위에, 즉 토 위에 화가 이렇게 자리 잡아 가지고 화기운이 약간 약해지는 듯 하지만은 이 토기운 이 기운이 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 화기운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기운이 이 오전에는 화기운이 이제 작용을 했는데 오후에는 토기운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운으로도 어떻게 흘러가는 운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달, 이 달은 또 어떤가? 지금 이제 4월입니다. 음력 4월. 이제 지금 5월 8일이, 양력으로 5월 8일이지만은 지금 6월 4일까지는 음력 4월로 들어가죠. 이제 6월 5일부터 음력 5월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음력은 양력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날짜에도 이렇게 부호가 다 붙어 있어 가지고, 아, 내가 병인인 날 태어났구나, 또 경호일 날 태어났구나, 이게 전부 이 날짜에 맞춰서 이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세력에다가 이렇게 치시면은요, 날짜까지, 내 대운까지 전부 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나는 나라는 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신, 즉 임이라는 이 기운이 이제 여기서는 본인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재물이죠. 재물. 이 빨간색은요, 즉 물기운이, 물이 불을 제압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재물로 들어가죠. 내가 제압할 수 있는 거, 내가 이길 수 있는 기운은 재물이고요. 내가 이렇게 지잖아요. 이게 노란색한테는 지거든요. 황색한테는.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관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그러한 기운의 이제 이 사주의 이제 어떤 분석하는 방법이죠. 이 토기운이 전부 이 관기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여기에서 살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갑인 하면은 원래는 이제 이 청색, 녹색인데 이제 청어라고 그래가지고요, 동방의 가장 용맹스러운 호랑이죠. 그래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겠죠. 영웅심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 갑자가 이렇게 두 개 이상 이렇게 들어있는 분들의 이 성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영웅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해 가지고 자존심이 엄청 강합니다. 자기 위에 뭔가 강한 게 있으면은 금방 제압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끓고, 재물을 모아도 이렇게 작은 재물을 모으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재물을 모아야만이 자기 이제 그 뭔가를 이뤘다는 그런 이제 욕망, 의욕,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이제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사주마다 다 틀리지만 오늘은 특히 이제 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 이 갑인일 날 태어나신 분.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본인을 대표하는데요. 여기서 연은
조상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월은 부모의 자리입니다. 부모의 자리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그 에너지라기보다도, 그리고 이 날은 나하고 부부, 배우자의 관계에 대한 어떤 자리고요. 여기는 자식 자리입니다. 신은. 그래서 연월일시가 이렇게 4개가 있어가지고 사주라고 그러고 8개의 글씨가 이렇게 있는데 팔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중에서 이 관의 기운, 재의 기운, 이제 이런 얘기는 이 십신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녹색은, 같은 기운은 이렇게 비견이라고 그래요. 어깨를 나란히 한다. 어깨가 똑같다. 그래, 형제간이나 마찬가지죠. 친구, 형제간. 그런데 이렇게 겁재, 이렇게 있죠. 형제간 중에서 이제 동생이나 여동생이죠.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예. 내가 양보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이렇게요. 예. 그래서 이 겁재는 내 재물을 겁탈해가는 하나의 굉장히 경쟁자 중에서도 굉장히 조금 이제 나한테 손실을 끼치는 경쟁자인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또 기운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또 나를 괴롭히는 기운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사주가 약할 때는 서로 동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동조해가지고 이렇게 나를 조금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은, 사주가 강할 때 내 재물이 들어왔는데 내 재물을 또 빼앗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겁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나는 내 재물은 어떤 거냐. 여기는 황색이 재물입니다. 이 내가 청색일 때 황색이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토가 재물이겠죠. 정제. 근데 이제 이것은 작은 재물이고, 여기 보면 무토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요. 위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이 인이라는 에너지 속에 무병갑이라는 이 3가지 에너지가 또 들어있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라고는 하지만은 사주팔자, 즉 이 지지 안에는 꼭 이렇게 에너지들이 밖에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땅속에 숨어있는 지하자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이 이렇게 있는데, 높은 산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산은 산인데 그 속에 지하자원이 엄청나죠. 어쩐 때는 화산도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인이라는 에너지 속에는 이 화산도 폭발할 수 있는 이 큰 빨간색 있죠. 이게요. 그러한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사주팔자는 잘 뜯어봐야지 겉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요, 한 길도 안 되는 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속에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들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바로 대운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요. 이 대운은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죠. 그 우리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하듯이 우리의 기운도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내 기운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말해 요즘에 이제 이 과학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는데 뭐 과학이 발달돼 있어도 이런 초과학 앞에서는 아무리 즉 이런 그 현실적으로 과학이 발달돼 있어도 이런 초과학 앞에서는 과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자연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이 자연처럼 강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세월을 이길 수 있나요? 과학으로 이길 수 있나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이 세월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이긴다고 해봐야 사람 수명 좋아요. 뭐
뭐 1, 20년 늘릴 수 있고, 많게는 뭐 100살 넘게 이제 이렇게 수환을 인데, 그것은 자연에 비하면은 세 발의 핍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연은 이렇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연 원리는 굉장히 이 재미있는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 미래에 대해서부터 미리 내 미래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 알 수 있고 나의 정보에 대해서도 미리 알 수가 있다. 정말 유익한 이 자연의 원리라는 게 많은 지식이 아니더라도, 많은 시간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연구하는 자세만 가지면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인의 성격은 어떤 건가? 갑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늘 기운과 이 하늘 기운, 갑을 병정을 하늘 기운이라고 그래요. 천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지, 자축임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12개의 지지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묶어놨는데, 음은 음대로 양은 양대로 묶여놨어요. 갑은 양기운이고 을은 음기운입니다. 그래서 갑인은 있어요. 이렇게요. 을해도 있어요. 을축도 있고, 이런 기운을 이렇게 만나는데 갑축은 없어요. 이거 이 육식갑자의 하나의 특성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이제 갑인이라는 이 기운이 이제 어떤 기운인가. 그래서 갑과 인은 목기운이다. 서로 목기운끼리 이렇게 만나요. 그래야 목기운이 목기운을 만났으니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12운성으로 보면은 이 록성, 즉 이걸 이제 걸록, 뭐 기록,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막 많이 이제 나오는데, 어차피 이제 녹이라는 것은 국가의 녹, 월급 타는 거, 녹봉이라고 하죠. 녹봉.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기운이죠. 12운성에서도요. 그래서 갑이는 자존심이 강한 이유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저기가 되고, 우리가 이제 하늘을 양기운이라고 그래요. 천을 양기운 플러스, 땅을 음기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중간에 에너지도 있죠. 중간, 우리는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사람이죠. 우리 인간들은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한문처럼 어떤 이제 이 지탱하는 이 기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게 그 시오자 있죠. 한글로 시오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서 있다 할 때, 그죠? 서 있는 모습이죠. 지탱. 안정된 어떤 그 저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안정된 기운이 있으려면은요, 이제 입체적으로는, 단면적으로는 2개만 있어도 되지만, 입체적으로는요, 3개 이상 있어야, 땅에서, 뿌리를 박지 않고 설 수가 있어요. 안정된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항상 삼신삼신이라는 이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삼신, 3개의 에너지, 3개의 기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연이 이렇게 안정되게 회전을 하고 안정된 순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려고요. 갑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이 목을 만나면 이 뜻입니다. 갑이 인을 만나면 비견이라고 한다. 대들보가 될 수 있는 나무로서 자립심이 강하고 주관이 확고해서 고집도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백한 성격으로 부정과 타협하지 않으니 고독하고 부부간에도 간여지동.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같죠. 목기운으로.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래 서로 잘났다 가는 사람들끼리 사는 것은요, 이 성장만 할 줄 알죠. 나무는요. 물론 죽은 나무는, 예, 죽은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합니까? 대들보 아니면 기둥으로 서 있어 가지고요, 그걸 다 지탱하고 있잖아요. 나무가 꼭 살아있어 가지고, 나무가 꼭 그 나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나무는 더 많이 사용하죠. 건축 재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떤 이 사람들의 이 생활 속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나무죠, 나무. 예.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장 의욕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죠? 그래서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 뜻이 안 맞고 장남 역할을 하여 부모 연계를 떠나 자수성가한다는데, 갑이 많은 사람들은 차남이어도 이 장남 역할을 꼭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위에 형제들이 이 기가, 이 갑목한테는 기가 눌려요. 그래서 이 형들이 힘을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요, 사주마다 틀리겠지만, 이 가만히 이제 이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갑목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 형들이, 예, 형제들이 이렇게 힘을 잘 못 쓰고 본인은 또 잘 살아요. 또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밖에서는 호인이지만은 가정에서는 차갑다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예. 밖에서 호인인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차갑습니다. 이 갑목의 특징이에요. 이것은요. 밖에서는 내가 안 보여줘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호인인 척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땠죠? 그 규율을 잡아야 되니까, 내가 영웅이 되려면은, 이 가정에서부터, 어떤 규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차갑죠. 그 다음에 성격은 배짱이 좋고 독립과 자아심이 강하며 강인하고 화끈한 기질이 있으나 융통성이 부족한 것이 결점이다. 그리고 의리가 있고 독선적이고 고지스러운 면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충돌이 많다 그렇죠. 아무래도 자존심이 강하면 그렇죠. 건강은 이제 사주 전체적인 것을 따져야 되겠지만요, 건강한 체질의 소유자로서 큰 병은 없으나 이제 그 사고로 인해서 흉터가 생기기 쉽고 수술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목기운은 인사신해라고 그래가지고요, 즉 호랑이, 그 다음에 뱀, 원숭이, 돼지, 이런 기운이 사주에 있으면은요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강 문제도 있지만요,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요, 이렇게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요, 인사신해라는 사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신기해요. 이런 걸 보면은요. 요즘에 이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이런 주인공들 이렇게 보고 사주를 한번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똑같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독한 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신경성 이장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관지, 장염, 이런 거에 주의해야 합니다. 갑인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장병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배우자운, 부부운이죠. 연애운도 되고 그렇지만요, 기혼자는 부부 이별하기 쉽고 병약한 아내를 만나게 될 운명적 암시가 있으며, 여자는 이러한 경향이 남자보다 더 심한 편이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은, 만약에 같은 목기운끼리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요, 만약 토기운이라 이렇게 이 아내 되시는 분이 토기운이라 이렇게 되면은요, 굉장히 병약해 가지고 일찍 단명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주 뭐 궁합을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예, 그렇게 만나신 분들은 상처를 일치게 해요. 참 신기합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이 더 강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이 더 강해잖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안 떠나려고 어떤 남성들은 자꾸 바람을 핍니다. 그것은 자기가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우고 액땜한 사람들은 또 살아남고, 그렇지 않고 착하게 산 사람들은 그냥 그 기에 눌려가지고 죽게 되고,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의 오묘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땅을 누를 수가 있지만요, 땅이 하늘을 누르게 되면 그건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어떻게 되죠? 세상이 뒤집어지고, 집안이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사람이 나가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직업운은 목기운에 저렇게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은요, 디자인에 굉장히 소질이 많습니다. 손재주들이 좋아요. 왜냐? 색채 에너지를 잘 봅니다. 이 미술 굉장히 훌륭해요. 그 다음에 건축, 어떤 멋을 알아요. 옷도 잘 입고, 의류,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이렇게요. 어디 이렇게 여행 가고 이런 거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는 문학적 시, 소설, 이런 문학적 소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직업에 이제 종사자가 많은 편이고, 격국이 맑으면 정치가 군, 장교, 판사, 검사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관성이라든가 재성을 이제 잘 살펴보고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이것은 이제 말씀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갑인이라는 이 인목을 말하면 녹궁으로서 든든한 뿌리가 되고, 사주 중에 물이 많아도 인목은 지장간에 병화가 딱 버티고 있어서 나무가 떠다니는 거 꽁꽁 어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인이라는 나무가 있죠. 이 인이라는 이 기운에 이 지지 땅속을 파보니까 이 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겨울에 태어나도 이 나무는요, 땅속에 뜨뜻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무가 얼지 않으니까 굉장히 이제 나무가, 오래된 나무들은 뭐 300년, 1000년 막 이렇게 된 나무들 있잖아요. 다 그런 자연적 조건, 환경적인 이 조건이 다 맞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튼튼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죠.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타고났냐, 못 타고났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못 타고나서도 내가 그 환경을 만들어가면은 또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알면은 극복할 수가 있겠죠. 모르면은 극복을 못 합니다. 그리고 뭘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이제 본인 어떤 이 심중에 있는 어떤 모든 이제 환경적 요소가 이제 중요한 거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자연이라는 것은 안 믿을 수도 없어요. 자연은 자연이니까. 그리고 해수와는 인해로 짝꿍을 이루니 좋다 그랬대. 해수와 인해는 이제 같은 합이 돼요. 그래가지고 목기운으로 이제 이 숙기운이 목기운에 합류가 됩니다. 그러나 역시 인목도 과다하면 좋지가 않으니 재물과 관직이 설당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 이제 그 자연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연에서요, 자, 우리가 자연에서 5가지 기운이 있다고 그랬죠. 목화토금수. 근데 만약에 목기운만 이렇게 계속 살아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구에 목기운이 계속, 이 목기운을 제거할 이 금기운도 있어야 되는데 금기운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 자연 속에서 제대로 이렇게 이 에너지들이 이 활동을 하게 될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목기운만 계속 자라나면요, 끝없이 목기운만 자라나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금기운, 즉 건조할 수 있는, 나무를 말릴 수 있는, 그러니까 숙살이죠. 숙살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이 금기운이에요. 법이죠. 법. 우주 법칙의 법이 금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이 기운이 탁 나타나가지고, 야, 너 성장 그만해. 너는 야, 지금부터 너는 낙엽을 만들어내고, 또 나무가 마르고, 또 죽은 자리에 또 다른 생명체가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자연이 지금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 갑인일생은 자립정신이 강하고 주관이 확고하고 자기 자만심으로 실패하기 쉽다. 그 목이 뿌리를 든든히 받고 있으니 그 누구에게도 허리를 굽히겠는가. 그렇죠. 예. 이 거목이 딱 땅속에 뿌리 딱 받고 있는데 누구한테 허리 굽힙니까? 바람이나 불어야 가지가 좀 움직이지. 큰 고목은 넘어졌으면 넘어졌지 절대 허리를 굽히는 법이 없죠. 그래서 고집으로 망하기 쉬우며 떡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설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길을 내려고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있어 보세요. 톱으로 대버리면서 썰어서 없애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자존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집으로 망하기도 쉽지만은 애종궁도 이 부부운이라든가 연애운도 서로 자존심만 내세우다 실패하기 쉽다. 저 사람이 내 아래서 무릎 꿇고 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무릎 꿇고 해주기만을 바란다. 천만의 말이죠. 요즘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특히 이 사신이 가중이 될 때, 이제 사신이라는 것은 인사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 신경을 어지럽게 오고 화병 나게 하는 그런 기운이에요. 사는 불기운이고 신은 금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나무를 말리고 쇠기운으로 나무를 자르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을 비관하거나 또 불이 실제로 화재를 입는다거나 그 다음에 가스 폭발, 그 다음에 약물, 식중독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제 갑인 일생의 특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자립심, 혼자 이제 일어서려는 이제 이 자립심이 강하고, 부모 연기를 떠나 자수성가하기 쉬우며 목화통명 되거나 식신생제되면 교육, 사업, 정치계통 진출해서 성공한다 그랬는데, 갑인은 물을 많이 흡수하죠. 그러니까 물을 사용하는 직업, 즉 여기는 이제 어떤 기운이냐 그러면요, 신약사주일 때 그렇습니다. 신강사주들은 물기운이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이제 신약사주입니다. 즉 주유소, 전자계통 직업, 건축업에도 인연이 있고, 부부궁은 서로 고집을 내세우고 언쟁이 있으며, 밖에서는 이제 호인이라 아까도 얘기했죠. 집에서는 난포가 할까 두렵고, 공방수, 홀로 지내는 것을 겪지 않으면 부부 이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거의 보면은 별거를 많이 해요. 이런 경우에. 이혼까지는 안 가는데, 서로 자존심만 내세우다가 이혼 오신 분들도 많지만은 별거를 많이 합니다. 한 집에 살아도 같이 앉아요. 왜? 같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눈만 쳐다봐도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때는 서로 대화가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종교인, 철학인, 운동선수가 인연이 있고, 결혼은 기축오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기일날 토끼운이니까 갑기운하고 토끼운은 또 이렇게
합이 돼요. 그래서 토로 이제 화가 되니까, 예, 기토에 있는 이제 부인을 얻게 되면 굉장히 편하고, 축토도 마찬가지고, 오화, 작은 물이죠, 오화는요. 예, 본인의 이 성장 활동, 예, 열매 맺게 꽃이 잘 피는 이제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이런 기축오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은 고독한 사주입니다. 똑똑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 활인업, 그러니까 교육자나 예능, 의사, 약국, 음식업 이런 데 많이 종사하고, 자식복은 있어요. 왜냐? 갑에는 열매가 많이 달리잖아요. 고목에 열매가 많이 달리니까 자식복은 있는데, 옆에 있는 남편과는 사별이 많고, 아까 그 영웅적 심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내가 최고다라는 어떤 그런 자존심으로 인해 가지고 남편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언이면은 거의 빨리 결혼하면 거의 실패하고 만원자가 많다. 그래서 남자 같은 고든 성품에 고집이 세고 남편을 우습게 알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 안 죽으려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찾게 되고 결국 이별이 따른다. 다른 여자를 찾게 되고 이제 이런 뜻은 결국 이제 어떻게 되죠? 실증을 느끼고 자기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신경이 정말 불안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다고 맨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되죠. 남녀 공이 기토와 합이면은 의외로 우둔하고 고집불통이며 융통성이 부족하고 이럴 경우 가부가 되는 경향이 많다. 이것은 이제 사주가 너무 강할 때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과부 이런 얘기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잘 안 통하죠. 이것은 옛날에 해설했던 거라 과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부라고 하면 안 되죠. 야, 이제 이 어떤 성격이 애롭고 쓸쓸하고 이제 그래도요. 요즘 사람들은 절대 어떤 이성에서 뭘 찾으려고 하질 않고요. 내 부라든가 재 어떤 이런 곳에서 이제 뭘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지 않고 전부 보면은 핸드폰이나 기계, 오락기 이런 거하고 이제 친구가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력 4월 운세, 이제 갑인일의 음력 4월 운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음 달에는 이제 음력 5월 운세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은 이제 잠깐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달마다 운세를 또 해드릴 거예요. 갑이 계사를 만나면은 정인과 식신으로서 신약사주는 전중반기에, 전중반기라는 게 15일까지를 말합니다. 보름간, 신강사주는 중후반에, 보름 후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운인데, 정인이라는 것은 자 여기 이제 정인이라는 것은 어머니와 같은 기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늘에서 이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복. 내 기운을 도와주는 것이 정인입니다. 나를 낳게 하는 것이 정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죠, 어머니. 모친입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기운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신강사주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내 기운이 어머니 기운이 많은데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면은 마마보이가 되어가지고 더 게을러집니다. 근데 신약사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을 만나면 더 좋아요. 그래서 갑이 이 신강사주일 때는 식신을 만나는 것이 더 나아요. 정인보다. 근데 이제 여기는 50대 50으로 정인과 식신이 이렇게 같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운세가 좋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천주기인이 들어오는 시기로서 재물이 성하는 시기다. 천주기인이라는 것은 갑이 이 사라는 기운을 만났을 때 이제 들어오는 하나의 복이에요. 복. 이것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때입니다. 이런 때 로또 한번 이렇게 한번 사보세요. 좋을 때는 한 번씩 사보는 거예요. 근데 재물이 성하고 명예라든가 이런 학업 이런 거에는 좋은데 12운성으로 보면은 병지에 들으세요. 병. 그냥 너무 좋아도 어떻게 되죠? 건강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사주 같은 경우는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할 수가 있죠. 그 갑신일 신약사주는 5월 12일 경신일에 가장 주의해야 한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같은 기운이라도 굉장히 안 좋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12일 같은 경우는 경신일이어 가지고요. 신약사주는 이 갑하고 을하고 이걸 이제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뭐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갑이는 갑이는 목기운이죠. 그 다음에 이 경신이라는 지금 이 글씨는 금기운이에요. 그래서 금극목이에요.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죠. 숨을 못 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자칫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이런 날은. 그래서 갑인일에 태어나신 분들은 갑인이 들어가 있는 그 사주가 있는 분들은 12일 날은 먼 여행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위험한 곳, 위험한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런 날 사고가 많이 나요. 4월 달에 5월 달에 음력 5월 달에 가장 주의해야 할 달이 바로 이런 달이죠. 이제 그리고 또 인하고 신은 서로 충이 되면서 사까지 씌어가지고 사명에 걸려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운이니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복합적인 그 에너지가 이제 겹쳐 있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이제 낙상, 재물손실, 계약이나 개업 행사는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돼 있고 이달 이제 로또 번호는 17번, 26번, 33번, 35번이 유료가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끝수로 5번, 3번, 6번, 7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33번 같은 경우에는 17번이나 33번, 35번은 굉장히 유력한 번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운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강사주는 양력 5월 11일, 18일, 21일, 6월 1일에 자동 구매하는 날이 좋습니다. 이것까지 이제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 신강사주 갑인일 로또 평생번호 해가지고 이제 신강사주는 강하다는 뜻이죠. 이렇게요. 10월 달에 이 나무가 태어났는데 이 나무는 이 인목에 여기에요. 이 화학기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얼지도 않고 굉장히 이 생명을 굉장히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강한 나무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강사주죠. 그래서 이제 274905 끝수가 나와 있고 신강사주 갑인일은 로또 평생번호가 제가 이렇게 간단히 이제 써놨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10자리 수만 붙이든가 이렇게요. 제가 이제 이것은 한번 그냥 9번은 그냥 놔둬도 되고요. 15번도 그 다음에 여기는 40번이나 30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기운이 마음에 안 들면은요 이렇게 15번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는 22번이 되고 위에 이제 행운수하고 이제 더하면 되죠. 그래서 행운수라는 것은 본인이 3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인이 3.
그 다음에 행운, 용신이죠. 이걸 도울 수 있는 기운이 재물이니까 이제 이, 이 2번, 7번, 즉 행운이 이 나무의 기운을 이제 빼갈 수 있는 기운이 화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화기운이 여기에 보이지 않아서인데요. 병화, 7번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용신이 되죠. 그 다음에 희신은 다시 목기운이 또 희신이 됩니다. 이 불을 살릴 수 있는 기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은 5번이 돼요. 이거 재물이 속에 이게 숨어있는 재물이 이렇게 많죠. 지금요. 큰 재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운 번호하고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그 귀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내 에너지를 이제 빼앗아 갈 수 있는, 즉 내 비서관을 괴롭힐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물기운이에요. 즉 어머니 기운이 이제 여기서는 인성으로, 귀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귀신이 올 때마다 사람이 게을러지고 안 좋은 일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행운수는 위에 지금 3, 7, 3, 5, 7, 3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걸로 이게 나온 번호에다가 합산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7번 여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7번하고 14번하고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39번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5번도 나올 수가 있고 35번도 나올 수 있고 30번도 나올 수 있고 42번이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쭉 번호를 만드시면 굉장히 재밌는 이 번호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나오지 않는 번호, 이건 7번은 절대 나오지 않겠다 그러면 지워내고 여기다가 다른 번호를 쓰시든가 아니면은 반자동으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기 나름이죠. 이건요, 어떤 번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게요. 그 요령이라는 것은 내 행운수가 얼마나 내 운기력에 얼마나 다가서서 그 우연히 만남 같지만은 우연한 그 숫자의 가르침, 즉 45번까지 그 숫자 내에서 있는 그 기운이 이제 이렇게 나를 이제 내 운세를 북돋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번호를 이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사주는 여기는 이제 나무가 이제 6월달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금기운하고 화기운이 굉장히 이 나무를 괴롭히고 있어요.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신약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물이 없고요. 다 불,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말라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 기운이 그냥 사막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신약사주입니다. 갑이라도요. 신약사주는 무조건 물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요. 그래서 이제 신약사주는 특히 아까 이제 갑인일에 태어나신 분은 무신, 경신사주와 천간지충이며 평생 주의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궁합을 보시면은요, 이런 글씨가 보여요. 이게요. 근데 이런 글씨도요,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글씨도 이제 서로 충이 되어 가지고 이 작용을 못 오는 글씨들이 많아요. 이렇게 있어도요. 근데 이 기운을 도와주는 또 글씨들이 많으면은 개인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피해를 보든가
또 상대방이 피해를 보든가 둘 중에 한 분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 사주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만 신경 써보면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꼭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숙기운이 강한 임자, 이 이제 사주가 좋죠. 쥐띠, 이제 내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기운이 임자입니다. 이 사주는요. 그래서 임자라는 글씨가 보이면은 땅 끝까지라도 따라가 가지고 구애를 하십시오. 이런 분들은 그래요. 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이런 저기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갑인일 이제 로또 평생번호는 이렇습니다. 본인, 그 다음에 행운, 희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본인이 목기운이라고 그랬죠. 행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기운이에요. 수. 그 다음에 이 수기운을 생성해 주는 것은 금기운입니다. 금. 그 다음에 여기 재물은 토기운이에요. 목기운일 때는 재물은 토기운입니다. 그리고 행운은 아까 이제 수기운, 희신은 금기운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번호 만드실 때도 마찬가지다. 여기도 3번이 그냥 나올 수도 있고 이 앞번호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만드시면 됩니다. 뭐 33번이 나올 수도 있고 18번이 나올 수도 있고 21번 나올 수도 있고 16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42번이 나올 수도 있고 7번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번호를 만드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번호는 여기서 더해라. 9 더하면 16이죠. 여기는 43입니다. 여기는 21번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서 본인에 맞는 이 번호를 가지고 한번 이제 구입해 보셔도 되고 36번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 너무 높은 번호가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는요 이걸 9번 같은 경우에는 2번 여기다 이제 18번을 더하게 되면 48번이죠. 그러면 여기가 3이 됩니다. 숫자가 굉장히 다양하죠. 3번 마음에 안 들면 12번이 돼요. 자, 이런 번호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43번 43번도 1은 얼마든지 더 올 수 있죠. 43번 다 지워내고요. 여기는 2번이라든가 6번이라든가 7번, 8번, 9번 마음대로 여기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시면 되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요. 30번, 44번, 여기는 이제 19번이 되고 29번이 되고 19번, 뭐 39번 되고 그러니까요. 여기는 이제 9번 그대로 이제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주 내용하고 이제 로또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이제 배우셨는데요. 이 번호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은요, 이걸 이제 더했을 때 엉뚱한 번호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번호들이 이제 당첨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이 어떤 인연 있는 번호로서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죠. 아무튼 이제 개인 이제 사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물운이 입성해도 와도 이제 신강사주와 신약사주에 따라 사주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고요. 개인적으로 사주 분석을 통해서 로또 당첨 운세를 알고 싶은 분이나 장명, 배명, 행운번호, 이름풀이, 직업운, 건강, 부부, 뭐 재물, 행기할 수 있는 시기 또는 로또 운세 등이 궁금하거나 로또 평생번호를 간직하고 로또를 연구하고 싶은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만 부탁드립니다. 이 주소로 연락 주시면 안내서를 먼저 보내드립니다. 안내서 보시고 신청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고요. 이번 주에도 대박의 꿈 이루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경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연사랑 정명교수였습니다.